넘어서서 세계 최초의 배터리 양극재 생태계인데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부터 전구체, 수산화 리튬, 고순도 산소 질소를 거쳐서 양극재로, 그리고 또다시 배터리와 전기차 등의 완성품이 됐다가 다시 폐배터리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이시는 디오라마는 현재 에코프로가 포항에 구축한 포항 캠퍼스를 약 2만 대 1의 비율로 폭염 이쪽 패션은 100% 예로 알려진 거의 양극재 위주의 바로 큰 걸 가질 수 있는 거. 예, 가시면 저희가 웹사에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하고 그 사용한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통일을 자원에 대한 권리를 저희가 메인법을 저희가 인수를 자동화를 저희가 설계하는 정도까지 다대하게 끌어올리는 제조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 노력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인규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쪽이 금양은 혹시 아시나요? You got me breathing underwater. Baby, when you're around, girl, I can do anything. It's like you gave me superpowers. I'm on top of the world when I call you my girl, my heart's racing. 기업한 방송하면서 이제 주주분들이 가장 신뢰하시는 사료고 사료 엑스트랙트 배터리 양산과 동시에 앞으로 글로벌 금년 말이 되면은 부산가는 이제 오픈하는 거를 이 사육고 저희 시제품에 대해 700억 한 500억 이상 저희 이제 금양은 사실은 우리가 배터리 3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은 유광재 회장님하고 저희 연구개발진들 직원들이 정말 휴일도 없이 주말도 없이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1년이 저희들은 진짜 2년 3년처럼 느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아직 뭐 가야 할 길이 멀지만은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윤철중 TV가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데 끈적할 수 있도록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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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자, 오늘 금양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말씀을 또 드리고, 그리고 이 박순혁 작가의 우공이산 TV 채널 삭제 소식을 커뮤니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공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CPI에 이어서 생산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됐고 연방준비제도 FED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으면 이제 국제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장 시작 전에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금양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2% 3% 이상 빠지는 모습도 보였는데 단기 변동성에 제가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카데미에서 가족분들에게 JP모건 관계자와 이제 대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예정된 ADR 등록 관련해서 OTC 시장의 상장에 따른 그 전망을 분석을 해드렸고, 지금 중요한 시점에 움직임이 잡히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ETF 자금 유출이랑 비트코인 ETF로 상당한 자금 유입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JP모건 관계자와 직접 제가 얘기 나눈 부분들을 정리 분석해서 이렇게 내용을 제공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족분들, 이 커뮤니티 내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정보는 종목 토론 게시판이나 어떤 다른 주식 정보방에 공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 주가를 들어 올리면서 126,400원에 마무리를 했는데, 자,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뭐 얘기가 퍼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ADR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곧 이거 관련해서 이제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곧 소식이 나올 것 같고, 지금 관계자랑도 연속으로 2차례 통화를 해서 이 컨텐츠에서도 제가 몇 번 제공을 해드린 바가 있지만, ADR에 이제 등록이 되면 아시다시피 이 미국에서 비미국 기업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를 더욱더 상승시킬 수 있는 금양의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뭐 섣불리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전 9만원, 8만원, 이 10만원 미만을 유지하던 이 주가를 다시 보기 힘들 수도 있다는 말을 제가 앞전에도 해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12만원까지 실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9만원, 8만원, 설사 9만원, 8만원까지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매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중요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채널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 신청을 해주시고, 커뮤니티에서는 유튜브 채널보다 더 적극적이고 디테일하고, 제가 직접 이제 해외 제 인맥을 토대로 분석을 하고, 제 재능과 지식을 통해서 분석을 한 그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24시간 제가 잠에서 깨어 있는 동안은 우리 국민,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가족분들과 공유를 하니까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청해 주시고,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그리고 커뮤니티 신청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체전지 기업이 떨어지는 반면에 금양이 말아 올린다는 부분, 다 이유가 있고, 지금 그리고 금양이 정정감사 보고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그 부정적인 세력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중요한 정정 공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정정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로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제도 감사의 변경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 중 하나가 내부 회계 관리제도에 관한 감사 의견이 이전에는 미해당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으나, 이번 정정을 통해서 해당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금양의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에 대한 감사에서 특정 사항이 발견되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회사는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앞으로 또 필요할 수가 있어요.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결 재무 제표 주요 항목 변경이 된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정정이 됐는데, 뭐 자산 총계, 그리고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자본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넘버들이 업데이트가 됐고, 특히 주목할 점은 뭐냐면, 자본금이 여러분들
감소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총계랑 자본금 비율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자면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짚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에 있어서는 직전 사업년도 대비 큰 변동이 또 있었어요. 당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어서 이익으로 여러분들 전환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보신 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의 경영 성과가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호재도 악재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악재보다 호재,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 문제 없이 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에게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뭐 이 ADR도 이제 움직임을 제가 포착을 해서 JP모건 관계자와 이제 대화를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호재가 뭐 남아돕니다, 사실상. 그리고 뭐 SM랩의 상장 예비 예심 청구가 이제 들어가죠. 늦어도 4월 중순이라고 조재필 대표님께서 얘기를 했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단결정, 건식 단결정,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실제로 실현이 다 된 부분이에요.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 저의 관점과 여러분들의 관점을 잘 심어서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일희일비 하실 필요도 없고 저도 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종속 회사 수가 변경이 됐어요. 연결된 이제 종속 회사 수가 9개에서 10개, 주요 종속 회사 수가 2개에서 이제 1개 늘었는데 이것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금명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소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투자 전략에 또 영향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번 정정 공시는 지나칠 게 아니라 금양의 재무 상태, 앞으로의 관리 체계, 미래 뭐 이런 모든 부분에 관해서 기술력 포함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감사 의견 변경은 회사 내부 관리 및 운영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또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금양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하고 이제 나아간다는 것은 투명성을 기하며 주주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주총 또 남아 있죠.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종속 회사 수의 변화는 금양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또 중대하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변동을 바탕으로 금양이 어떤 전략적 방향으로 나아갈지 한번 또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유광지 회장님께서 저에게 이제 좋은 일이 생기면 469 배터리 그 개발 소식에 참 인터 배터리 참 들썩였는데 그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제 곧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제 단독 인터뷰를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 다음에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꼭 한마디 해줄게.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인터뷰 한번 꼭. 그래 그럽시다. 예. 좋은 일이 곧 생길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앞으로 이제 제가 이 의견 수렴을 또 할 거예요. 해서 정말 귀중한 또 시간 유 회장님과 이게 만남을 또 갖게 된다면 우리 주주분들의 목소리를 또 제가 대변을 해서 참 영양가 있고 건강한 질문 오가고 또 영양가 있는 시간을 또 한번 만들어 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또 제공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팩트 기반의 올바르고 특별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분석 예측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무튼 뭐 이 종속 회사 수 증가도 다각화에 대한 그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또 나타내는 부분이고 새로운 시장이나 사업 영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회사는 또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죠. 특히 불확실한 이런 경제 환경에서 회사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다른 부분에서 또 해석을 하면 종속 회사 수의 변화가 금양의 특정 핵심 사업 영역에 더욱더 집중하고자 하는 전략의 또 일환일 수도 있어요. 새롭게 추가된 종속 회사들이 이제 특정 산업이나 기술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금양의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또 의도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종속 회사 수들이 뭐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것은 금양의 혁신, 그다음에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특히 앞으로 신기술이나 그리고 또 뭐 수소 퀀텀 센터에서도 또 입주를 해서 이런 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금양이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고 그냥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사업 모델들을 혁신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시다시피 지금 뭐 전체적으로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당연히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ADR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서 회사가 새로운 시장에서의 매출 증대와 브랜드 인지도도 앞으로 이제 상승을 목표로 달려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회사의 전략적 방향성과 잠재적인 그런 성장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재무제표에서 자본 총계, 자본금 대비 이제 자본 총계 비율 증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재무 건전성이 개선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또 크게 개선돼서 이익으로 전환되고, 이제 2024년 상반기에 또 매출이 일어나죠. 2000년 첫 매출, 광산 매출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영의 성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크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주주,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수익성이 있는 경로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큰 신뢰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ADR 관련해서는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만간 또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방송에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참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다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앞전에 오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순혁 작가님의 우공이산 TV 유튜브 채널이 갑작스럽게 사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커뮤니티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확인을 해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4가지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해킹 자체가 이제 유튜브 채널이 사라지는 가장 명백한 이유 중에 하나고, 뭐 기술적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정책 위반, 뭐 가이드라인이나 정책 저작권 정책 등 뭐 이런 것들 위반으로 인해서 채널이 중단되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보면은 결국에는 이 4가지 사항 중에서 3번째 사항 정책 위반 등으로 삭제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여러분들 의아한 점이 되게 많아요. 개설한 지 한 2주 됐나요, 여러분들? 네, 2주 만에 스팸 현혹행위 사기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삭제도 조치가 됐는데,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는 몇 가지 또 중요한 또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정말로 이 우공이산 이 채널이 구글 정책을 심각하게 또는 반복해서 위반을 했는지.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수많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특정 채널이 삭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특히 채널이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심각한 정책 위반 사항을
충분히 저지르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박순혁 작가님의 우공이산 채널의 콘텐츠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예? 박 작가는 채널 이름을 이 우공이산 중국 고서의 열자의 우공이산 그 이야기에서 따왔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뭐 겉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처럼 뭐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보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가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간 목적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다면은 이 박 작가님의 콘텐츠는 이러한 긍정적이고 끈기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의아한 부분이고, 또 세 번째로는 왜 박순혁의 우공이산 채널만 특별히 대상이 됐는지. 박 작가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총선 앞두고 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그렇게 언급을 또 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다른 외부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또 한다고 합니다. 복잡해요. 뭐가 이렇게 답답한지 진짜. 네. 아무튼 유튜브 플랫폼의 정책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해당 채널이 정확히 어떤 정책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위반 사항이 왜 심각하게 간주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죠. 이게 뭐 따로 메일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뭐 국민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저희 가족분들도 그렇고 콘텐츠 제작자 모두 뭐 다 포함해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동을 할 때 이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처리를 또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사태가 박순혁 작가님 말씀대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면, 예, 이 박 작가님의 계정 복구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플랫폼 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사용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채널이 복구되는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복구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예요? 채널이 복구되는 경우에는 오해가 맞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뭐 특정 세력의 장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해가 해소가 되면은 일단은 처음 조치가 잘못되었음을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 위반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한 결과 삭제 조치가 부당했음이 판명이 난 경우예요.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오류나 심사 기준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서 채널이 잘못 삭제되었을 가능성을 확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살펴봐야 되고,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공격을 했거나 그리고 부당한 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계정이 복구가 된다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정 세력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참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때로 이 경쟁자 그리고 악의적인 이런 사용자 혹은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그룹이 의도적으로 신고를 남발을 해서, 그래서 뭐 인터넷 뭐 금융실명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하나하나 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뭐 오픈하고 이름 성명 다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본명 저거 하고 인증을 절차를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다 안 들여보내잖아요. 저도 커뮤니티에 뭐 경쟁자, 악의적인 사용자,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그룹들이 의도적으로 신고를 남발을 해갖고 콘텐츠 제작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윤철중 TV 이 채널에도 뭐 욕설, 심지어 욕설, 그리고 뭐 뭡니까 뭐 사칭 뭐 여러 가지 댓글이 나오는데, 이게 유튜브 그 아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긴 아이디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적을 하고 스팸으로 등록을 해서 이거를 또 변호사랑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다 잡아낼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제가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갖고 우리 가족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명예훼손 그리고 있지도 않은 거짓을 가지고서 사실인 마냥 주기적으로 이 댓글을 또 다는 아주 공격적인 이런 개인적인 악의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추적 가능하다고 또 합니다. 예, 법적 그 검토가 또 돼요. 공증을 받아서 유튜브 측에 그 제출을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컨텐츠로 해서 아주 그냥 싸그리 제가 한번 돈이 들어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 제가 뭐 저 혼자 뛴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서 뭐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박 작가님의 채널조차도 경쟁 채널이나 개인을 플랫폼에서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강화를 하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고 특정 이념이나 뭐 신념을 가진 그룹이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콘텐츠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개인적인 불만이나 악의를 가진 이들이 특정 채널에 해를 입히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의도적인 이런 공격들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시간과 그런 분석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유튜브 이렇게 발생이 됐다면 이 박작가님 채널이 플랫폼 측에서도 문제를 인지를 할 것입니다. 예, 문제를 인지를 할 것이고 뭐 법적인 검토와 이런 부당한 신고, 악의적인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이 또 내부 절차랑 정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신고된 콘텐츠 뭐 채널에 대해서 심사할 때 다양한 증거 맥락을 또 해갖고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복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그렇죠? 예. 무서워서 뭐 이거 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인터배터리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중에서 인터배터리 다녀오고 뭐 이런 거 궁금하고 분석에 대한 보면 앞전 영상들 다 보시면 금양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장석영 부회장님 그 다음에 뭐 조재필 대표님 뭐 이광용 부사장님 그냥 개인적으로 다 인터뷰해서 상세하게 얘기하고 심지어 원준 관계자부터 시작해갖고 다 분석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시간 내서 주말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뉴스가 있는데 이 지금 앞전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이 투자자로 이제 유명하신 저명한 인사 또 리오넬 씨가 또 이달 한국에 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이제 저와의 일정을 또 맞췄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커뮤니티 아카데미에서 또 좋은 정보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튜버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정보들을 직접 뛰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